안녕하세요. 비노시안 타로입니다. 오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보물선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1726년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금하고 은, 또 그리고 상아를 싣고 아시아로 향하던 보물선 한 척이 사라졌는데요. 그 배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살아 돌아온 사람도 없고 또 배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알려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배의 이름은 아우터 케르커였어요. 이 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던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 뒤에 바타비아를 향해서 다시 출항한 뒤에 배도 또 사람도 보물도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과연 이 배는 마지막 행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카드로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입에는 여러 가지 물자를 싣고 그 당시 바타비아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워낙에 먼 길이죠.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희망봉에 들러서 배도 한번 손보고 또 필요한 물건도 다시 채운 뒤에 출발했나 봐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또 이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만든 아주 굉장히 큰 대형 무장 상선이었는데 무슨 대포를 36문이나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해적선이나 그 적국의 배를 만나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그 쉽게 당할 배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런 배들은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명령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까지만 해도 웬만한 위험은 자기네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입에는 약 20만 길더 상당의 은괴하고 금, 뭐, 상아 이런 게 실려 있었다는데, 이 귀금속들은 바타비아에 가서 향신료하고 직물, 또 차하고 도자기, 그런 거 사들이기 위한 무역 자금이고, 그 금액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거의 뭐 2, 300억? 그렇게 막대한 돈이었다고 해요. 아우터 케르커호는 그 1724년에 그 만들어진 새 배였는데 한 200명 정도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아주 긴 그 첫 항해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 만든 배다 보니까 기대도 굉장히 컸었을 테고 근데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회사 기록에는 출발이라고 그 목적지 또 선장과 화물까지 남아 있는데 희망봉 떠난 뒤부터는 기록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인된 사실과 카드가 보여주는 그 가능성을 구분해서 해설해 드릴 거예요. 배는 출발한 지 221일, 그러니까 한 7달 정도가 넘어서야 희망봉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긴 항해였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첫 구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장하고 선원들은 그냥 한숨을 돌렸을 것 같아요. 이제 배를 정비하고 필요한 물건만 다시 채우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다시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희망봉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20명이 죽었고, 또 희망봉에 머무는 동안에도 5명이 더 죽은 데다가 외출했다 다시 배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12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출항할 그 준비를 하면서도 남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몸하고 마음 다 지쳐버리고 항해를 계속할 의욕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의욕이 떨어지기는 했어도 희망봉에 있는 동안 물자를 보충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코끼리 상하 200여 개를 새로 실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상하가 여러 화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수백 년 뒤 그 서호주 바다에서 같은 상하가 발견되면서 배의 행방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배는 1726년 1월 27일 희망봉을 떠나서 다시 바타비아로 향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해나 또 별 그런 걸 관찰하고 나침판하고 배의 속도, 뭐 이동한 시간 같은 걸 따져가지고 현재 위치를 짐작하는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자기네 딴에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작은 오차는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작은 착오였더라도 항해가 길어질수록 배가 원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었을 테고, 그 당시 배들은 그 인도양의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적당한 지점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방향을 돌았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일찍 돌면 항해가 길어지고 또 반대로 너무 늦으면 서호주의 암초지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도 방향을 바꿀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배에는 귀금속하고 바타비아에서 꼭 필요한 물자들이 이렇게 실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타비아에서는 이 배가 못 도착하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을 텐데 처음에는 항해가 조금 늦어지나 보다 했겠지만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끝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배도 굉장한 금액의 그 금하고 금, 은, 상아 이런 걸 싣고 가다 보니까 뭐 풍랑을 만났든지 폭풍을 만났든지 하여간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걸 쉽게 버릴 수 없었겠죠. 화물 전부 버리고 사람만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무슨 분명 책임 문제가 따랐을 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무리해서 항해를 계속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기를 보면 만약에 배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 선장이나 항해를 맡은 사람이 제일 빨리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선원들한테 큰일 났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독가 방향 이런 걸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원래 항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항해했다기보다 문제가 생긴 뒤에도 끝까지 상황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또 배가 항로를 벗어났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선장은 계속 갈지 아니면 방향을 돌릴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네가 안전한 바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갔는데 그게 실제로는 벌써 서우주 암초 가까이까지 밀려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린 그 선장 그 판단이 배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게 되면서 아우터케르크호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은 화물을 실은 채 사라진 거예요. 근데 1966년에 서호주 아브롤호스 제도의 어떤 한 난파 지점 근처에서 코끼리 상아가 발견돼요. 그래서 탐사가들은 이게 그 배가 그 근처에서 침몰했다는 단서일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아직 그 배의 상하라고 확인된 건 아니에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고 또 배에 타고 있던 그 200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이 배와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돼서 그냥 다시 오랜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너시 한타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